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자, 오늘도 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의외로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사기당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못 받고 있는데, 또는 누구에게 돈을 투자를 했는데 못 받고 있는 경우에 단순히 민사적으로 돈을 못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기를 당한 건지를 헷갈려 하시는 상황에서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를 저에게 판단을 받고 싶으셔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무조건 돈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해서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는 거, 이 정도는 많이 알아보고 오세요. 엄밀히 말하면 원칙적으로 돈을 못 받고 있는 거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그 돈을 못 받는 이유가 상대편의 기망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이거는 형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를 통해서 상대편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특히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편에게 돈이 없는 경우에, 또는 돈을 숨겨 놓았다고 의심하는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진짜 민사적으로 100원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다라고 오신 경우도 꽤 있죠. 결국 이러나 저러나 이게 단순한 민사사건인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차이를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이 상담자분은요, 투자를 아주 잘한다는 A씨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A씨는 한 달 정도만 투자를 하면 5% 정도 투자 수익을 주는 부동산 PF를 하고 있다라고 이 상담자분을 유인을 했어요. 계약서 자체는 투자 계약서로 작성을 했고요. 처음에 진짜 한 달 이자가 5%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이잖아요. 최근에 은행 이자가 연 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월 5%면 연 60%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니까 굉장히 수익이 되는 사업인가 보다 라고 해서 이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게 된 거예요. 3천만 원, 5천만 원, 4억, 5억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올라갔어요. 매번 투자금에 대해서 수익을 돌려주다가 진짜 내가 큰 돈 넣었을 때 그 투자 수익에 대한 지급이 좀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달, 석 달 지연되다가 나중에는 한 6달이 지났는데도 투자 수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자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데도 당연히 그 원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갑자기 잠수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투자 사기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부르죠. 실제 그 투자의 실체는 없었는데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서 계속해서 앞에 투자자들의 돈을 막고 있었던, 계속 돌려막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우리는 폰지 사기라고 하죠. 이런 폰지 사기 형태가 이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전형적으로 연인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실제로 이 교제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담자분은 과거 전 연인이었던 사람을 소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소모임을 통해서 몇 달 만에 이 사람을 알게 되고 교제까지 이르게 된 경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변제 능력은 있는지, 자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교제 초기에서부터 이 분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사실 명목은 좀 다양합니다. 이 남자친구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여자분에게 소개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발주비가 갑자기 좀 부족해져 가지고 이걸 좀 빌려달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라고 해서 치료비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차용증을 잘 안 쓰죠. 그래도 나랑 교제를 하는 사이인데 돈이 되면 나한테 갚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고 따른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뭐 재력이 꽤 있다고 하니까, 또는 부모님이 재력이 많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주다가 진짜 콕 끼어가지고 진짜 몇 억 되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런데 갚기로 한 변제 기간이 다가오니까 말이 좀 바뀌는 거예요. 가끔씩 뭐 연락도 안 되고 갚겠다 한 날짜 계속 늦춰가면서 계속해서 시간만 끌죠. 이때 심지어 그 여자친구에게 추가적으로 대출을 좀 해보라고 해서 대출을 통해서 또 돈을 나한테 건네어 줄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자, 이런 경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라고 믿었던 이 사람은 실제로는 뭐 인테리어업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확한 직장도 없고 이미 도박이다, 유흥이다, 뭐 비트코인이다 해가지고 이미 대출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변제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자친구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소모임 어플이나 아니면 소개팅 어플을 전전했던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린 게요, 실제 많이 발생하는 사기들, 전형적인 투자 사기와 대여 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설명 좀 드린 거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사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범죄인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들, 그런 예시들을 좀 설명 좀 드린 거거든요. 이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일단 높은 수익률을 과시를 좀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투자 수법들을 과시하듯이 설명합니다. 뭐 부동산 PF 사기라든지 미술품이나 갤러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거는 동남아시아 쪽, 베트남, 캄보디아 쪽 카지노를 한다, 뭐 호텔을 한다, 그런 사업이 이미 정부 쪽과 이야기가 끝나서 이제 한 1억 정도만 들어가면은 모든 사업이 잘 풀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에 사업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사기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반면에 대여 사기의 경우에는요, 변제 능력을 많이 속입니다. 내가 뭐 부동산도 많이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이 돈 금방 잠깐 빌렸다가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치료비가 필요하다, 뭐 합의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급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례 문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갚을 의사, 갚을 능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사실 변제 의사라는 것은 내심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이렇게 간접적인 지표들, 실제 투자 목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투자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용도 사기라고 하겠죠. 또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또는 본질적으로 갚을 의사가 없었는데 있다고 가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 좀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사기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편취해 갔는지에 따라 가지고 고소장도 구성이 달리 되어야 돼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변제 능력 사기나 투자 사기로 구성이 안 되는 경우는 민사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변호사의 관점에서는요, 단순히 민사 소송을 한다는 것보다 그거를 넘어서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난이도가 한 별 2개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민사 소송이 별 하나나 2개 정도면 형사 사기 고소는요 2개, 3개, 4개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입증대로 더 많이 필요하고 논리적인 구성 자체가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소장을 작성하는 당시부터 이게 어떤 사기에 당한 것인지 상황 파악도 먼저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상대편이 항변하지 못할 정도로 고소장을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를 병행하면서 민사를 통해서 입증 자료와 뭐 정보를 좀 얻은 다음에 그 이후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내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민사소송을 먼저 할 것인지, 투자 사기로 대여 사기로 구성해서 고소를 해볼 것인지, 이거를 가르는 핵심은요, 결국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고 민사적인 쟁점에 불과한지,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잘하는 것이 가장 1순위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본 다음에 내가 당한 게 투자 사기인지 대여 사기인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 따져보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건 사기야 라고 고소하시는 것은 실제 수사를 했을 경우에 상대편에 대한 면죄부만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잘 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고소장도 작성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이런 수사와 재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옆에 나를 지켜줄 변호사 친구가 없다면 고소의 기술을 펴보세요.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